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필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기 신도시 청약 무조건 하고 보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이 발표되고 7월 15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올해는 4번에 걸쳐서 이제 사전 청약이 이루어지는데 1차인 경우에는 인천 계양, 그리고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그리고 위례 이 5곳이 해당 지역입니다. 순차적으로 올해 이제 사전 청약을 받게 될 텐데, 자,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는 공공 분양이 50%,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이 50% 이렇게 분양을 하게 됩니다. 자, 공공 분양 같은 경우는요, 일반 분양이 1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5%가 바로 특별 분양이라는 거죠. 자, 특별 분양이라는 것은 특정한 요건을 갖춘 분에 한해서만 분양을 하는,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 분양을 하는 것인데, 기관 추천이라든지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노부모 부양가족을 모시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85%가 특별 분양을 하니까 사실 일반 분양 물량은 좀 아쉽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의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자,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50%인데,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그러니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7년이 안 된 그런 경우,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결혼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약을 할 수 있다, 사전 청약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3기 신도시의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득 요건은 뭐냐면 공공분양도 마찬가지고 신혼희망타운도 마찬가지고 전년도 도시가계 근로자들의 월소득 평균의 100% 이하, 또는 120% 또는 130% 이렇게 분양 자격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부동산이 2억 1,500만 원 이상 없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 보유하고 있는 게. 그리고 자동차는 3,4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안 타면 된다. 뭐 자동차라는 거는 뭐 사실 뭐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거라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부동산 소유가 본인 명의로 2억 1,500 이상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총 자산이 3억 700 이상이면 안 된다, 이런 요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가 이제 그 신혼희망타운에도 있고 공공분양의 신혼부부의 특별 공급이 있는데, 둘 다 마찬가지로 전년도, 그러니까 도시가계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130% 이내, 소득이 만약에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140% 이내이기 때문에 소득 요건 때문에 이거를 지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뒤에 이제 숫자를 말씀드리겠지만, 자,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소득 요건을 보시면 우선 신혼부부를 위주로 말씀드리면 100%, 그러니까 우선 공급에 소득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600만 원 정도 가구 소득이 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720, 대략 말씀드리면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녀 공급은 780, 그리고 있는 경우는 840이니까 뭐 웬만해 가지고는 뭐 소득 요건 때문에 지원을 못했다, 이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기 신도시 희망타운의 소득 요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70%부터, 그러니까 뭐 420만 원대 가구 소득서부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까지 842만 원. 그러니까 아마 가구 소득이 842만 원만 넘지만 않으면 이 3기 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에 사전 청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까지 이제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희망적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3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이제 LTV를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최대 70% 까지 풀어 줍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70% 까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청약이 과거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신혼희망타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신혼희망타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약이 미달이 되는 사태가 많았고 경쟁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자,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첫째가 바로 시세 차익 환수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린가?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을 해서 이 내 집으로 시세 차익을 어느 정도 보고 그거에 힘입어서 이걸 디딤돌 삼아서 내가 정말 원하는 서울이라든지 또는 좀 상위 입지로 가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일 텐데, 이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의 환수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자, 이게 보면 대출 기간이 10년 이내인 경우, 그다음에 15년 이내인 경우, 20년 이내인 경우, 20년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신혼부부가 최초의 청약을 통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면 10년 정도 있다가는 뭔가 아이들도 좀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조금 시세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걸 디딤돌 삼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상급지로 가는 것이 인제 기본적인 목표인데, 10년 이내에, 그러니까 대출받은 지 10년 이내에 인제 상환을 하고 70%를 대출받아서 상환을 10년 이내에 한다는 건 뭐죠? 집을 판다는 거죠. 팔고 이제 옮기게 됐을 때 시세 차익에 자녀가 없으면 50%, 자녀 1 명이면 40%를 환수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아니지만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대출 조건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인제 좀 혜택을 주는 만큼 너무 빨리 집을 팔고 옮겼을 때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차피 인제 10년 동안은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본 청약을 받고 입주하고 나서 10년 동안은 팔 수가 없는데, 10년 정도 있다 판다라고 했을 때 자녀를 만약에 안 낳았다면 50%의 시세 차익을 환수한다는 거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더 상급지로 가려고 하는 목표는 없는 분이어야만이 이 신혼희망타운이 말 그대로 희망이 있지, 뭔가 내가 이것을 디딤돌 삼아서 '좀 더 상급지로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신혼희망타운이 아니라 신혼절망타운이 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로 또 내야 됩니다,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거 외로 이제 시세 차익에 대한 환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일단 우리가 무턱대고 3기 신도시의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신혼희망타운의 평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너무 작은 평형이 분양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요. 딩크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 비좁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녀를 1명 정도 생각하는 경우라면은 메리트가 거의 없다. 라는 거죠. 신혼희망타운은 현재 46 제곱미터와 55 제곱미터 등이 거의 100%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46 제곱미터다라고 하면은 실제 평형은 한 20 평이 채 안 되는, 20평 정도밖에 안 되는, 55 제곱미터 같은 경우가 한 22평 정도 실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평형 정도 되니까 너무 작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혼희망타운의 첫 번째 청약을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이 최종 인생의 내 주택이 아니고 집값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이 불안하니까 일단 사전 청약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입주하고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본 후에 '내가 원하는 상급지로 가겠다.'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공공 분양 말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너무 작은 평형이 분양되다 보니까 '향후에 가치가 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또 의문도 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인제 두 번째로 우리가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이죠. 우리가 요번 3기 신도시를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내놓으면서 사실은 좀 졸속으로 좀 너무 빨리 이 만든 것을 우리가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이런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과거에도 이제 공공택지를 활용한
우리가 분양 같은 경우에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안 돼서 분양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봐 왔죠. 이번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토지 보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사실 원활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일이죠. 이게 뭐 국가 소유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다 개인들이 갖고 있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쉽게 보상 문제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어요. 작년부터 이제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보상 문제를 완료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올해 해를 넘겨서 계속되고 있고 줄줄이 연기되는 사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지연. 예. 그다음에 그래서 3기 신도시의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좀 빨리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떤 졸속 진행 때문에 토지주들이 반발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상적으로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2-3년 내에 본청약을 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미지수라는 거죠. 자,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굉장히 지연된다. 뭐 이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게 원래 계획대로 됐던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셋째는 10년 전매 제한이 자칫 15 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 청약 후에 2-3년 이내에 본청약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이후에 입주한다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 문제가 뭐 정말 말 그대로 패스트 트랙에 간단하게 이렇게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전매 제한 10 년이라는 게 말이 10 년이지 지금부터 사전 청약하는 시점부터 계산한다면 거의 15 년, 20년 동안을 전매 제한이 생기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소득이 적어서 정말 내가 지금 이번에 청약을 받으면 평생 그 집에 대한 대출 갚는 걸로 끝나고 난 더 이상 집을 상급지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사전 청약 제도라는 것은 말이죠. 원래는 본 청약을 하고 분양금 그러니까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내고 입주를 하게 되죠. 이게 보통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본 청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사전 청약이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이미 없는데 땅밖에 없는데 일단 청약을 먼저 받고 그리고 당첨된 사람들에게 분양 대금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아서 3년 동안 아파트를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입주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아니고 없지만 먼저 소위 말하는 선수금을 받아 놓고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다라는 이게 보통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 청약을 하려면 뭐가 끝나 있어야 되죠? 토지 보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정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공급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토지 문제 토지의 확보가 아직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본청약을 미리 당겨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청약은 2023 년이나 24년 정도에 할 거다라는 거를 지금 미리 당겨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는 그렇게 되면 26 년에서 27년 정도 2027 년에야 돼야 3기 신도시 입주가 가능한데 이거를 지금 한 2년 당겨서 현재 21 년도에 사전 청약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본 청약도 사실은 예약 미리 받는 건데 이걸 또 2 년을 앞당겨서 사전 청약을 받는다. 자, 그 이유는 당연히 공급 절벽을 지금 정부가 시인을 했는데 당분간은 수도권과 서울의 공급 절벽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뭔가 그래도 이제 막 분양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집을 사려고 하는 수요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한 5년 정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2021년 현재 사전 청약을 해서 2026 년이나 7 년도에 입주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정부의 생각이고 현실적으로 이게 진짜 이 로드맵대로 될 거냐? 과거의 사전 청약의 한번 사례를 보면요. 사전 청약이 뭐 지금만 있었던 건 아니고 과거에도 좀 몇 번 있었는데 사전 청약 하남 가밀지구라고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외곽 순환도로 타고 가다 보면 송파에서 강동 가기 전에 오른쪽에 이렇게 보면은 새 아파트들이 쫙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하남 가밀지구고 올해 인제 입주가 되고 있는데
자, 이 청약 언제 했냐면요. 청약부터 입주까지가 3년 정도 걸린다 그랬죠. 청약 2018 년도에 했습니다. 근데 입주는 당연히 그러니까 3년 후인 올해 2021 년도에 인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사전 청약 언제 했느냐? 한 2년 전이 2016 년도에 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사전 청약 몇 년도에 했냐면 8년 전에 2010 년도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0 년도에 사전 청약했는데 어떻게 2021 년도에 입주를 했느냐? 2018 년도까지 본 청약까지 8 년이 걸렸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토지 보상 문제, 이 가밀지구는 지금 3기 신도시에 비하면 엄청 작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토지 보상 문제가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이렇게 8년 정도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총 11년 정도 사전 청약하고 11년 만에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까지 이 전매 제한이 걸리느냐. 뭐 가밀지구는 10 년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만약에 3기 신도시에 반복이 된다 그러면 내가 입주하고 10년 동안,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또 전매 제한이야. 그러면 20년 동안 전매 제한이 걸리는 거죠. 뭐 이와 유사한 은계지구나 갈매지구나 수도권에 이제 그동안에 사전 청약을 통해서 했던 것도 다 8년 정도 걸렸습니다. 8 년. 토지 보상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자, 그러니까 과연 이렇게 방대한 토지인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가 과연 토지 보상 문제가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2년 만에 정말 원스톱으로 해결될 수 있겠느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기 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 한번 여기 보시면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에 월 평균 소득의 70%, 굉장히 소득이 낮은 거죠. 뭐 또 80%, 100% 여기까지는 신혼희망타운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신혼부부인 경우에 30 대를 기준으로. 그런데 최소한 지금 30 대인데 배우자 소득이 있건 없건, 그래서 최소한 있는 경우에는 840, 없는 경우에는 780, 이 정도 소득 수준에 있는 분이 신혼희망타운을 들어간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의 시드머니는 작지만 이 정도의 소득이라면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서 지금으로부터 본 청약이 얼마 동안 안 될지 모르잖아요. 뭐 심하게 얘기하면 아까 7-8년 걸린다 그랬는데 입주까지 10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이 10 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신혼부부 때 소득이 700-800 월 소득이 있는 분들이 20 년간 이 20 평짜리 아파트에 갇혀서 이사를 못 간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최종 주택을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15년 안에 또는 20년 안에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과거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득이 지금 신혼희망타운에서 요구하는 기준에서 100%를 넘는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신혼희망타운보다는 공공분양을, 공공분양 중에서도 신혼부부 당연히 이제 숫자는 좀 줄어들겠지만,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